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이제 배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어레이 이그젬플 2번까지 쳤다, 그죠? 예. 어레이 이그젬플 3번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자, 스태틱 보이드 메인 체크하시고 요렇게 다 만드셨죠? 이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번에 해볼 거는요, 우리가 이제 각각의 이제 앞서도 해봤지만은 뭐 좀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것도 확인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쓰고 한번 활용을 해보고, 또한 신규적인 개념들이 좀 나오니까 그런 개념들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예. 자, 먼저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자, int 배열 타입의 IARR1이라는 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new int 해서 자, 10으로 10개의 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첫 번째 문을 인스트럭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상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형태로 첨저 변수 인테저 배열 타입의 IARR이라는 첨저 변수 4바이트가 스택에 잡히고, U라는 연산자로 인하여 힙에 4바이트짜리 10개가 할당이 되어 40바이트가 되고, 각각 U 연산자에 의해서 0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되겠죠. 이 하나의 문장에, 이 하나의 인스트럭션에 그만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죠. 맞나요? 예.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머릿속에 그 인스트럭션이 행해졌을 때 메모리상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계속 그리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려졌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누차 강조했지만 먼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요리할지 저렇게 요리할지를 잘 몰라요. 개념이 안 서 있으니까. 맞죠? 네. 예.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 자, 스택에 IARR1이라는 참조 변수가, 참조 변수는 물론 4바이트다, 그죠? 4바이트가 생성되며 아울러 U 연산자에 의해서 10 영역에 뭡니까? 10개의 int 형태의 방이 만들어진다. 곧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40바이트가 할당이 되면서 생성된 주소 값이 누구에게? IARR1에 저장이 되어진다. 또한 U 연산자에 의해서 모든 방에 생성된 방의 기본값은 방의 값은 0이라는 기본값으로 세팅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한 줄이지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맞나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자, 여러분들은 치세요. 알겠죠? 예, 복사하면서 붙여 넣지 마세요. 쳐야 계속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죠. 자, 똑같이 ARR2에도 자, new 해서 방 10개를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IARR1과 IARR2의 주소는 틀리겠지만 메모리에 그려진 형태는 똑같다.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자, 3 하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거를 초기화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00, 95, 80, 70, 60 이렇게. 이거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드가 되겠죠. 맞나요? 예. 됐습니까? 네. 그리고 아울러 똑같이 동일하게 자, 요렇게 네 번째를 요렇게 줍니다. 그러면 지금 참조 변수가 토탈 몇 개예요? 4개다, 그죠? 여기에다가 1111 막 이렇게 적어 두시면 나중에 왜 결과값이 안 나오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헷갈릴 수가 있겠다, 그죠? 자, 이번에는 차 배열을 하나 만들어 보죠. 차 배열을 만드는데 자, CHARR 해서 여기에도 역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데, 자, 여기에 값은 당연히 코테이션에 쌓여진, 싱글 코테이션에 쌓여진 문자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네,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리고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차 배열을, 캐릭터 배열을 초기화를 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배열의 초기화된 값들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자, sysout 해서 여기에다가 배열 IARR1의 초기화 값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 반복문을 써야겠죠, 그죠? 자, for 해서 int i는 0, 그리고 i는 얼만큼 돌아야 돼요? 10까지 돌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랭스 어제 가르쳐 드렸다, 그죠? 다 까드셨나요? 랭스 이게 곧 10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i 뿔뿔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ysout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IARR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찍어주면 뭐가 나와요? 주소만 덩그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됩니까? 그럼 여기 뭘 넣어야 돼요? 뭘 붙여야 돼요? 내가 그렇게 갈로 넣는 거를 뭐라고 했잖아요. 인덱스를 줘야죠. 맞나요? 인덱스가 다른 말로 첨자죠. 봐요. 하루 복습 안 하고 꿀잠 잤다니까 다 까먹었지 뭐. 여기에 i를 이렇게 넣어줘야 변수의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알았네요. 0의 값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사실을,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sys out에서 한 줄을 이렇게 보기 좋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개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가 배열이라는 말이, 영어로 array라는 게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자바에서는 이 array를 배열을 좀 손쉽게 다룰 수 있기 위해서 arrays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바 유틸 밑에 패키지 밑에 보면 arrays 클래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금까지 봐오셨던 인티저 클래스처럼 parseInt라든지 그렇게 유용한 메서드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스테이틱 메서드와 인스턴스 메서드의 차이를 모르고 아직 메서드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쓴다라고만 지금은 인정을 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적절히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배열을 손쉽게 다루기 위해서 JDK에서 제공해주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가 바로 arrays입니다. arrays 클래스입니다. 이 arrays 클래스에는 자 뒤에 s가 붙었다, 그죠? 이게 이제 스테이틱 메서드의 특징인데요. 이 s가 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클래스를 뜯어보면 전부 다 앞에 메서드 앞에 스테이틱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근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게 뭐냐? 자, 우리가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그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는 무슨 영역? 스택. 엄밀히 말하면 뒤에 가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홀 스택 영역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힙이다, 그죠? 한국말로 사용자 정의 메모리 영역, 그죠? User Define 메모리 영역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에 이거는 우리가 메서드 영역, 클래스 영역, 아울러 스테이틱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나요? 정적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eger.parseInt도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치지 마세요. 잠깐만, 이게 메모리에 어디 올라가는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스트링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str에서 new string 이렇게 해서 우리가 리터럴 넣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 유연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스턴스예요. 그죠? 객체란 말이죠. 붕어빵. 맞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래 있다면 힙에다가 이게 할당이 된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integer.parseInt 이거 우리 봤다. 그죠? 맞나요? 봤잖아요. 예. 이거는 어때요? 자, 보세요. 자, 스트링에 str.equals 메서드를 내가 호출한다고 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aaa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true 값을 리턴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것도 메서드요. 왜? 옆에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왔으니. 맞죠? 이것도 메서드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왜 이클립스에서 상에서 얘는 정자체로 나왔고 얘는 기울림체로 나왔을까? 같은 메서드인데 왜 얘는 기울림체고 얘는 정자체일까? 라는 의심은 단 한 번도 아무도 해보시지 않았겠죠. 맞죠? 예. 효재야 맞나? 니도 의심 안 해봤지? 자, 이거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이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면 오픈 디클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에 갖다 대면 그럼 얘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딱 눌러보면 앞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다. 그죠? 얘는 맞나요? 네, 스테이틱이 붙어 있고 그리고 얘는 이퀄즈는 가보니까 스테이틱이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죠? 자, 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인스턴스 메서드와 스테이틱 메서드에 대해서 차이점은 가르쳐 드리지는 않는데 여기서 한번 드러나 보시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생긴 기울임체로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들은 앞에 방금 스테이틱이 다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확인을 하신 이러한 스테이틱 메서드들이 붙어 있는 거, 스테이틱이라는 제어자가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실행과 동시에 여기에 다 올라옵니다. 여기에 그래서 스테이틱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모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이 날 때까지 전역 변수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라는 연산자를 이용을 하지 않고 여기에 힙에다가 생성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명점 메서드 명으로 가져다가 땡겨 쓸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해를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arrays 클래스에도 이러한 메서드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arrays 클래스는 우리가 따로 U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힙에다가 이렇게 할당하지 아니하여도 여기에 이미 기존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스테이틱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된다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은 이렇게 array 같은 배열을 손쉽게 다룰 수 있는 utility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java.util 패키지 밑에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안 되죠? 어렵죠? 예. 근데 일단은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봤으면 다음 들을 때 또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단순하게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equals하고 parseInt의 차이점만 얘는 기울임체로 되어 있었으니까 스테이틱 영역이 있겠구나. 여기에 있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유연산자를 쓰지 않고도 불러다 쓸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아울러 이 equals 메서드는 반드시 인스턴스 객체 붕어빵을 여기 힙에 만들어야 가져다 쓸 수 있구나 라는 그러한 차이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equals는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고 이거는 정적 메서드라고 합니다. 스테이틱 메서드, 정적 메서드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스테이틱이 정적이다라는 뜻이죠. 그의 반대가 다이나믹이에요. 그죠? 맞나요? 예. 그렇게만 일단 한번 들어봤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자, 요거는 다시 한번 더 뭡니까? 스테이틱 메서드다. 그죠? 예, 정적 메서드. 이거는요, 인스턴스 메서드. 자, 따라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유연산자 생성 없이 만드는,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메서드? 스테이틱 메서드. 따라합니다. 스테이틱 메서드. 정적 메서드. 한번 들어봤다. 그죠? 예, 다음에 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자, 일단은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배열을 이제 array를 우리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데, 자, 보시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배열 IARR1에 있는 값들을 내가 출력을 하고 싶은데 반복문을 쓰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이거를
이거는 지금 비록 세 줄인가요? 두 줄인가요? 이 정도 되는데 이걸 한 줄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복사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ARRAY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레이즈잖아요. 그죠? 밑에 맞나요? 어레이즈 클래스에 점 하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배열이에요? IARR1의 근본이 뭔가요? 인테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이다. 그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 가보면 int 타입이 있네요. 그죠? 맞나요? 자, 이렇게 딱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IARR1을 여기다가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러한 결과가 도출이 되죠. 맞나요? 아주 이쁘게 잘 나오죠. 그죠? 우리가 굳이 이걸 붙여주지 않아도 요 안에 있는 인덱스에 들어져가 있는 실질적인 값들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arrays.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리고요. 그리고 arrays의 .toString 여기는 분명히 배열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열의 참조 변수가 배열명이죠. 그죠? 맞나요? 자, 이게 들어가면 이거의 결과값은 그 배열 안에 있는 실제 값을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여기 지금 기울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기울임체로 되어 있다면 여기 앞에 가보면 역시 이렇게 스테이틱이 붙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자, 됐나요? 예,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고, 이 방법을 그래도 알고 계셔야 이것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흉내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흉내내면 돼요? 예? 어떻게 흉내내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if 어떻게 하면 돼요? if 해서 뭡니까? i가 9가 아니라면, 그죠? 9가 아니라면 sys out 해서 여기다가 arr 해서 1인가요? 네, 1에 여기에다가 i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ys out 해서, 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콤마 이렇게 요거를 붙여주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IARR이 마지막 값이니까 여기 마지막 값이니까 여기에다가 요렇게 우리가 해주면,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요거는 ln을 해서 그렇죠. 예. 프린트 이렇게 해주면, 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처음에 이거를 내가 계속 여기다가 돌렸군요. 자, 처음이니까 이걸 밖에다가 이렇게 줘야겠죠. 자, 그러면 자, 요 한 칸씩 띄웠네요. 그죠? 한 칸씩 띄웠으니까 요걸 한 칸씩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해보면, 이게 또 프린트 ln을 안 했나요? 여기서 마지막 값에서, 그죠? 역 슬러시
n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렇게 똑같이 값이 들어가 있다, 그죠? 위에 거는 이렇게 포문으로 만든 거고요. 밑에 거는 이러한 포문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메서드로 내부적으로 넣어놨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거는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치세요. 자, 잠깐 멈추어 두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arrays toString을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이걸 쓰셔도 되겠다. 그죠? 맞나요? 예, 훨씬 편리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치는 것보다 이 한 줄로서 이게 왜 유틸리티 클래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배열들을 좀 이제 한번 건드려 보는데, 먼저 초기화 값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IARR1 여기에는 지금 전부 다 0값으로 초기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값을 한번 집어넣는 과정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int i는 0 해서 i는 iarr 1.length가 될 겁니다. length가 되고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i arr 1의 0번째 방부터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면 곧 변수다. 그죠? 맞나요?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변수다. 그죠? 변수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대입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i 플러스 1이라는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반복문이 들고 나면 얘는 어떻게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번째 방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9번째 인덱스는요? 10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1에서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방에 저장된다. 맞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똑같이 arrays.toString을 이렇게 한번 요걸 두 개를 같이 복사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 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예.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C 언어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IARR2에다가요 값을 대입을 하는데 자 여기에 2죠. 2라고 하셔야 돼요. 방금 이거 쳤어요. 이거 알겠죠? 이거 쳤는데 저는 복사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라고 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2라고 이렇게 쳤고 나는 여기에다가 1에서부터 10까지 랜덤한 값을 넣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타입 캐스팅하고 자 난수 발생하는 메서드 뭐죠? 매스 랜덤이다. 그죠? 네, 매스 랜덤. 근데 1에서부터 10까지 곱하기 얼마? 민철씨 얼마요? 10이죠? 그럼 1에서부터 10까지 하려고 해요.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무작위로 난수를 이제 1에서 10까지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맞나요? 역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거를 IARR2로 이렇게 넣게 되면 이 값은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할 때마다 맨 아래의 값은 무작위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똑같이 지금 요렇게 했다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다시 요렇게 해서 이번에는 IARR3와 4는 우리가 초기화 값을 줬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입력할 공간이 필요 없으니 여기에다가 요렇게 ARR3, 4 이렇게 arrays.toString을 이용을 해서 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 요러한 형태로 arrays.toString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또한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이제는 주소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주소값을 출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였어요? 출력 스트림에다가 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출력 스트림에다가 내가 IARR1 이 값만 넣어주면 뭐가 출력이 돼요? 주소값이 출력이 된다. 그죠? 그래서 주소값이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유연산자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2, 3 그리고 4까지 있었죠. 4 이렇게 찍어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 주소값이 다 다르다. 그죠? 네. 그러면 제각기 메모리 영역을 할당을 해서 여기서부터 4바이트씩 쭉 증가가 돼서 40바이트를 만들었다라는 거 알겠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자 한번 봅니다. 주소값을 출력을 하려면 출력 스트림에다가 이렇게 참조 변수를 넣어주면 되는데 유일하게 ch 캐릭터 타입은요 출력을 이렇게 해보면 얘는 값이 나와요. 얘만 값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예. 캐릭터 타입은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캐릭터 타입은 이렇게 찍으면 캐릭터 타입은 값이 나왔죠. 그런데 얘의 주소값을 찍어내려 그러면 반드시 toString 메서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얘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일하게 캐릭터만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죠? 뭐 이건 제가 개발자 얘네들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저거 꼴리는 대로 내니까. 자 그래서 주소값 출력에서 형태가 방금 같이 이렇게 나왔다. 그죠? 맞나요? 예. 이것도 캐릭터 배열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값의 형태를 보면 어떠한 형태로 나왔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걸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제가 누차 강조한 부분이죠. 프린트든 프린트 ln이든 출력 스트림 안에 참조형 변수가 오면 기본적으로 객체 이름 근데 여기서는 배열이니까 배열 타입이 오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객체 이름 여기에 배열이라면 배열 타입이 오고 그리고 골뱅이가 오고 16진수가 나온다. 그리고 참조형 변수 즉 레퍼런스 변수 뒤에는
.toString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죠? 예. 단 캐릭터 타입만 toString을 호출해야 주소가 나온다는 점,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나요? 예. 자, 강의를 하나 끊겠습니다. 35분이나 됐네요.